1가구 1주택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은 그런 계층들이니까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서 좀 정리해준 100여 개 단지 있잖아요. 스크랩을 해두셨다가 반드시 들어가시면 좋겠다. 한국경제기사고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 100여 곳 직격탄, 사업 차질 불가피,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기사예요. 네, 이날 인터뷰 정말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한 30개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막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질문이 달라지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100여 곳의 재건축을 아니면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기간 내에 분양을 해야 되게 되면 분양가 제한을 받고, 또 이게 또 분양가 제한뿐만이 아니라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장 10년까지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전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전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상가 시장가로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샀을 때부터 팔 때의 금리 있잖아요. 금리를 감안해서 그 가격으로 LH공사 같은 데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하는, 아무튼 되게 좀 매수 싸게 살 땐 좋은데 팔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평생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마 이제 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해제가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단지들이 적용을 가능한지는 여기 지금 저희가 27개 동에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기사에서 정말 고마운 게 한국경제신문인데요. 27개 단지에 해당되는 단지들을 모두 표시해 주셨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네. 100여 개죠. 네.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요 100여 개 단지에 대해서는 요거 스크랩 해두시고요. 사진 같은 경우 좀 수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세요. 이거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보통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가 겁나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마 이런 새 아파트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이사 가시면요 10년 사세요. 그리고 정상가로 그냥 그 당시 시세대로 팔아도 뭐 이렇게 규제받는 거 아니니까. 1가구 1주택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은 그런 계층들이니까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서 좀 정리해준 100여 개 단지 있잖아요. 스크랩을 해두셨다가 반드시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미성 아파트 시리즈, 구연대, 신연대 이런 것들 다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당장 안 돼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안전 마진이 확보된 단지들이다. 이 100개 단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곳은 서운해야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이제 경기가 조금 더 불타오르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2차 지정, 3차 지정을 할 거고요. 네. 여기서 아마 이제 좀 완화가 되게 되면 여기서도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나올 거고,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또 유예하는 기간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정된 것들이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총선 의식했나?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서 다 풀려. 네, 부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풀린 지역이 고양시, 남양주 일부도 규제가 해제됐다. 네. 하면서 콕 찍어서 기사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도 풀려 이렇게. 저는 고양시랑 남양주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 택지개발지구, 새 아파트가 들어간 지역들은 제외하고 기존 주택들이 있는 지역들 해제한 거거든요. 시세가 10년 동안 내렸어요. 저는 이거 해제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도 그런가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고양시만큼 해제 조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비교해 보시면 좋겠냐면요. 제가 아마 특강 시간에도 설명을 몇 번 드리는데, 좀 민감한 문제라서 좀 방송에서 제가 이 도표로 그릴 수는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시세 상승률, 하락률을 비교해 보면 전국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빠진 지역들이 서울은 없고 경기도랑 인천에 몇 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양, 일산 서구랑 일산 동구거든요. 그다음에 파주, 그다음에 김포 이런 데가 10년 동안 시세가 절대세가 빠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동안에 무진장 많이 올랐어요. 10년을 놓고 보면.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금 단기간 빠졌던 것들로 조정 지역을 해제하기보다는 길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데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고양시장 가봐도 거래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부산은 제가 다음 주에 모실 거예요. 부산 전문가. 정말 중요한 전문가를 모셔서 방송을 할 텐데 이미 한 달 전부터 매물이 없었어요. 저한테도 부산 매물이 왜 없어요? 계속 물어보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매물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기 전조 증상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부산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제 방송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제 정책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올라갈 것들을 예상해서 정책을 짜갖고 뭐 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은 지정하고 또 압구정 그 외에 또 좀 올라간 지역도 지정 안 하고 좀 되게 좀 뒤섞여 있어요. 이걸 왜 지정했을까? 지정 안 했을까? 이걸 왜 해제했을까? 그러니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의 그 일산에 있는 구축들하고 남양주의 좀 일부 구축들 같은 경우는 해제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방에서는 대전이 아마 1, 2, 3등을 계속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을 텐데 제 예상이 맞다면은 한 달 안에 순위가 바뀔 것 같아요. 부산 쪽으로. 예, 그러면은 그거는 100%잖아요. 정책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 달 뒤에 또 다시 한번 예, 그러면 제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효속이 좀 그랬습니다. 이 정책을 네. 보면서. 네.